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창업 이민 프로그램 오아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이민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창업을 위한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창업 이민 프로그램인 오아시스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외국인 창업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형우라고 합니다. 주로 창업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과 상담 그리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차를 한번 볼게요. 오늘 목차는 창업 이민 프로그램인 오아시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요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오아시스의 교육 과정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 창업 사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창업 이민 종합 시스템 개요라고 해서 오아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오아시스라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창업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갖기 위해서 일정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일정한 점수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이민 종합 지원 시스템 오아시스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 그리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중기청장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공동으로 지정하는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오아시스의 대상자가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래 한국 내죠. 우리나라에서 기술 창업 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아니죠. 외국인 대상입니다. 비자를 받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 오아시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아시스의 내용은 우수한 해외 인재의 이 우리나라 내에서 창업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장소는 국내 창업입니다. 그 국내에 우리 한국 내에 이제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 기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도소매를 하겠다, 무역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특허라든지 또는 어떤 노하우, 기술적인 기반 하에서 창업을 하고 거기에 부속적으로 무역이 따라가는 형태는 괜찮습니다. 단지 단순한 무역, 도소매는 이 기술 창업 비자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아시스는 이제 법무부 장관,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글로벌 창업 이민센터 서울에 있습니다. 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아, 우수한 기술 기반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 대한 이 일자리, 요즘 일자리 참 심각하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년 전, 2013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제 뛰어난 아이디어,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우리나라 창업 지원, 그 다음에 창업 비자 D84, DA4라고 합니다. 창업 비자를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창업 이민 종합 시스템, 즉 오아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창업 이민 종합 지원 시스템 오아시스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일단 프로그램은 총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오아시스 1 쭉 가서 오아시스 9까지가 있는데 보시면 자, 1번이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 교육이라고 해서 이게 배점이 15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심화교육이 조금 더 점수가 높죠. 25점입니다. 그다음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예, 오늘 출원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점수가 없습니다. 그 출원과 등록은 다른 것이죠. 네. 그다음 창업과 관련된 소양교육이 25점. 그다음 창업교육 및 멘토링이 15점. 그다음 발명대전 참가, 또는 창업대전 참가, 이게 25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 인큐베이션을 졸업을 한다면 요거 15점을 줍니다. 물론 창업 공간은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은 당연한 겁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설립입니다. 그 다음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요게 25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창업 이민 종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외국인 창업 지원에 대한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 용어를 창업 이민 종합 지원 시스템 오아시스를 오아시스라고 통일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오아시스를 활용해서 일단은 지식재산권 교육을 먼저 하고요. 사업화 지원을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 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프로그램 세부 내용과 운영기관은 따로 이렇게 브로셔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민간이나 대학에서 글로벌 창업 지원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카탈로그를 따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오아시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1번, 2번, 4번은 지식재산권과 창업과 관련된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3번과 6번은 이제 제작, 시제품 제작이죠. 전시회, 그 다음에 특허 출원,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5번과 7번은 멘토링, 코칭, 인큐베이팅. 아무래도 외국인이 특히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창업을 한다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문화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창업 아이템에 대한 멘토링, 그 다음에 문화적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실패하는 사례 중에 가장 큰 것이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총 5가지 정도 나온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의 폐쇄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제공을 통한 인큐베이팅, 이제 전부 다 키워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과 이제 지원. 보통 우리나라 창업 지원 사업에 외국인은 참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 없습니다.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이제 이 오아시스를 관장하는 센터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예, 일단 이 사진들을 보시면요. 일단 교육을 이제 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한국 사정에 잘 모르니까 법규라든지 지식재산권이라든지 간단하게 이제 문화적인 것도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료식을 거치고 나면요.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정보통신 쪽일지라도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또는 식품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하드웨어가 있게 마련이라서 이제 시제품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시회, 전시회도 이제 참가하는데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당연히 이제 소속돼 있거나 외부의 위원들을 불러서 이제 1대1 멘토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간 제공을 통해서 안심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아시스와 관련된 주요 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창업진흥원이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창업과 관련된 기관은 일단 중기부 것만 살펴보면 크게 4개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R&D, 기술개발 쪽을 위한 기술정보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R&D성이 아닌 사업화와 관련된 창업 프로그램은 전부 창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창업진흥원에서 이 오아시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고요.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창업진흥원 쪽과 관련된 오아시스 링크를 한번 봤는데요. 작년까지는 링크가 살아 있었는데 올해는 창업진흥원 내에 이 링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또 찾아보니까 링크는 안 되어 있는데 이제 글로벌 창업인민센터는 따로 이렇게 여전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책적인 면 또는 어떤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마 링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이나 타 기관 내에 외국인 창업자 그러니까 오아시스 도입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대학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서울대나 전남대, 그다음 성균관대, 한양대, 영남대, 서강대, 경북대 등에서 오아시스 1, 2, 4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서울에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다음 부산에 있는 부산경제진흥원 등에서 오아시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국내 창업 지원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이 오아시스를 수료를 한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일단 외국인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유일한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주로 유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꼭 유학생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플러스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모두 대상이지만 주로 많은 숫자가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다음 이러한 오아시스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D10-2라는 창업 준비 비자입니다. 창업 준비 비자를 신청하고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조금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선진 외국에 비해서 조금 조건이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회사 설립 시에 이제 오아시스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법인 설립할 때 최소 자본금이 특별한 어떤 산업이나 또는 법적인 제한이 없다면 보통 법인 설립 자본금은 법적으로 100원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도 자본금 1억 원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화로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했을 때는 약 8, 9만 불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지금 환율로 보면 한 8, 9만 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그 다음 오아시스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창업하지 않더라도 일단 포인트를 쌓아 놓으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창업이민 종합시스템 오아시스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자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자의 종류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무역 비자 D91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기술 창업 비자가 있고 기술 창업 비자에는 두 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업 준비 비자라 그래서 D102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그 준비가 됐다고 실제로 진짜 창업할 거야 라고 하면 내주는 비자가 기술 창업 비자 DA4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와 관련된 비자의 종류는 총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무역 비자 한번 볼게요. 일단 개인 사업자를 한번 볼게요. 자, 무역 비자라는 거는 자, 우수한 외국 무역인의 국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국내에 있을 동안에 어떠한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체류할 동안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무역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한국 내에 체류한 어떤 기간, 경험 등을 점수화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무역 비자 취득 요건을 조금 다양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을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수출이나 수입액이 얼마인지 따라서 1년을 연장할 것인지, 뭐 2년을 연장할 것인지, 뭐 이런 식의 차등화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역 비자 점수 제도에 따라서 이제 점수 요건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결격 사유는 뭐 일반적인 우리가 법적인 어떤 요건을 갖추고 범법 행위라든지 또는 의심이 된다든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죠. 심사 후 어, 비자 발급, 사정 발급이라고 합니다. 사정 발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류 자격을 짧게 줄 것인지 길게 줄 것인지 그리고 유학 자격을 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 경험이 풍부한 장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이렇게 다 갖춘다면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데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것을 길게 한다든지 뭐 1년 이상 뭐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나라는 아마 1년 이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기술 창업 비자는 1년까지 이렇게 매년 변경하는 걸로 심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무역업 운영이 아닌 국내 체류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이런 사례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역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관광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러한 무역 비자를 받는 사례가 가끔씩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러한 악용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무역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체류 기간을 연장을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무역 실적이 없다면 이 무역 비자는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역 비자 D91은 개인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 대상자는 일단은 한국어 시험대 토픽 3 플러스 이상이 돼야 되고요. 무역 비자 점수제 중에 총 160점 중에서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됩니다. 60점 이상. 그리고 필수 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일 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일 때, 우리 보통 개인사업체일 때는 공동대표, 각자 대표 또는 1인 기업 뭐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대표의 자격이. 그래서 동일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과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그 해당 점수의 합을 따로따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의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10점을 받으면 저 사람도 10점, 나도 10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동대표 2명이다 그러면 나누기 2, 5점만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무역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역업.
그다음 본인 명의 독립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실 이 사업자와 관련돼서는 정부의 기관 중에서도 이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 건물이 없고 땅만 있는 상태에서도 사업자 등록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도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 일반 기관에서 바라보는 사업자 등록증의 성격과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사업자 등록증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것 자체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출발선이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따로 그것이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그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에 포함만 된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따로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무역 비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자, 이런 무역 비자 신규 발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적 발급 인증서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이라 그래서 일단 60점을 먼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 이제 이 무역 비자가 나오니까요. 오아시스 4 플러스 무역 전문 교육 3일짜리입니다. 이거 10점짜리입니다. 3일간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대학에서 졸업을 했다면 이제 플러스 5점 가점이 되고요. 유학하는 경험이 있다 그러면 30점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해서 살고 있는 지가 3년 이상 됐다. 이러면 15점입니다. 그럼 60점을 다 채우겠죠? 예. 이렇게 총 160점 중에서 60점 이상. 그 다음에 요 중에서도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필수 항목은 최대 65점까지가 있는데 일단은 무역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최대 30점입니다. 그래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2년간 연평균 실적이 따졌을 때에 이걸 계산해서 최대 3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실적이 나오죠. 자, 수출 실적은 30만 불 이상이 되면은 30점, 10만 불은 20점.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50만 불 이상이면 15점, 30만 불 이상이면 10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을 30만 불 이상 했다. 그럼 이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다 보니까 수입보다는 수출 쪽에 좀 비중을 조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무역 분야 전문성을 한번 볼게요. 무역 분야 전문성은 최대 35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경력이 20점, 그 다음에 전공을 했다면 학부에서 전공을 했다면 15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전공도 아니고 경력도 없다. 그런데 무역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10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분야의 정규직으로 근무했다. 2년 이상일 때도 이제 역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항목을 보겠습니다. 이 선택 항목은 160점 중에서 최대 95점입니다. 자, 국내 체류 기간을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을 했을 때 최대 20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했다. 그럼 만점인 20점, 3년 이상은 15점, 1년 이상은 10점.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300일 이상 체류했다. 그럼 5점을 부여를 합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다음 학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창업자가 기술 창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또는 무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또는 전문학사급 나누는데 각각 5포인트 정도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창업을 근간으로 하다 보니 전문 인력, 석사급 이상에 대한 점수 포인트를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점은 최대 55점인데요. 국내에 유학을 와서 했다 그러면 30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1억 이상이라고 그랬죠. 자본금 1억 이상이면은 15점입니다. 그 다음에 토픽 3급 이상
이수를 했다면 이제 10점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국내에서 전문 학사 학위를 뭐 취득했다. 뭐 이런 거는 중복 산정은 안 되고요.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류 기간 연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은 자, 일단 연장 허가 시에 적용하는 항목별 점수를 보게 되면요. 일단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나눕니다. 자, 일단 필수 항목 중에 무역 실적을 보겠습니다. 신청일 기준에서 최근 2년간 연평균 실적을 봅니다. 최대 배점은 30점입니다. 일단 수출 실적이 50만 불 이상이면 최고 30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0만 불 이상 20점, 10만 불 이상 15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실적이 2만 불 이상이다, 7만 불 이상이다, 5점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꼭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전문 교육 기관의 연장 추천서가 있다. 왜냐하면 무역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하자마자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바로 무역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연장 추천서를 써주면 5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항목 간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택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내국인, 우리가 한국인이죠. 한국인을 고용을 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인정 중인 계약직은 안 되고요. 정규직만 해당됩니다. 자, 3명 이상 했다. 그럼 10점을 줍니다. 자, 2명 이상은 5점, 1명 이상은 2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실적을 봅니다. 납세 실적은 이제 세금 내는 거죠. 예, 세금은 통상적으로 개인 소득세 납부 실적, 그 다음에 소득세 납세 사실 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얼만큼 냈느냐 이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1년에 500만 원 이상 세금을 냈다 그러면 최고 점수인 7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 원 이상을 내면은 이제 1점을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역업을 하고 보통 한 10만 불 이상 뭐 이렇게 한다면 사실 뭐 2, 300만 원은 충분히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충분히 이 납세 실적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택 항목은 무역 전문 교육 심화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3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이게 되게 쉬운 듯 하면서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다음, 자, 연장 허가와 관련된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필수 항목이 5점 이상인 자로서 해당 점수 득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필수 항목 점수가 없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무역비자 연장이 불허가 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자, 1차 연장 허가시 적용 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 D91 비자 발급 또는 체류 자격 변경 후에 최초 연장 허가를 말합니다. 1차는 받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체류 허가 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점수가 최하 5점에서 10점 안으로 맞으면 허가 기간을 6개월로 내줍니다. 자, 11점 이상은 1년, 21점 이상을 맞아야 2년간 비자 연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연장 허가 때는 1차 하고 나서 2차 연장 허가 때는 만약에 점수가 10점 이하다. 그러면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일단 기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저히 사업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이제 연장을 불허를 하겠죠. 그 다음에 11점에서 30점 사이는 1년, 31점 사이는 이제 2년을 이제 연장을 해주는데 한국에서 창업을 했을 때에 꾸준히 창업 실적을 계속 채우고 무역업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사실 연장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할 때는 국내에 대한 체류 허가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일단 무역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오아시스 4 플러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과목 구성은 무역에 관련된 전문성 향상입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간은 총 25시간,
그리고 분기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운영하니까 1년에 4번이 되겠죠. 1년에 4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3일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시간, 9시간, 8시간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출입국 관리 법령, 그 다음에 수출입 절차와 실무, 그 다음에 온라인 무역의 개념, 그 다음에 마케팅, 무역 세무, 그 다음에 서류 작성법, 그 다음에 대금 결제와 관련된 실무주 은행과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이게 사실은 문화적인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필요한 과목이죠. 그다음에 창업과 무역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대한 그 내용이 있고요. 무역 계약, 마지막 수료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과 무역 창업 두 가지로 나누면요. 일단은 기술 창업은 단기 비자로 해서 오아시스 관련된 창업 소양 교육을 받고요. 체류 자격을 변경을 합니다. D10-2로. 그다음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다음 지적재산권을 출원을 하고, 그다음에 오아시스 80점 이상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류 자격 변경, 이게 진짜 창업 비자죠. D84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무역 창업은 조금 쉽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대학을 졸업하면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와 관련된 무역 교육을 듣고요. 개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죠. 기술 창업 비자는 법인 창업만 됩니다. 개인 창업 안 됩니다. 근데 무역 창업은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무역 고유 번호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체류 자격 변경 D91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비자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문 교육기관 연장 추천서, 이거는 이제 한국생산성본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문 교육기관이 몇 개가 있다고 했죠. 여기 5점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내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서류평가, 그 다음에 발표 심사를 통해서 이제 추천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매월 15일 접수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도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월 1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월 25일 날 추천서를 발급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월 1회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서류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발표는 15분, 20분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연장 추천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부분은 요거는 이제 관련된 서류가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고유번호 부여증, 뭐 수출 신고 필증, 그다음에 세금 완납 증명서, 여권 사본, 뭐 사업 계획, 그다음에 수출입 활동 증빙 자료 뭐 등등. 그래서 비자 만료 2주일 이내 2주일 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무역 창업은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일단 무역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 전문 교육을 받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고유번호 신청하고 체류 자격 변경 이렇게 기술 창업 비자보다는 조금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우리가 무역 비자고요. 자, 기술 창업 비자 D84를 받기 위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D84를 받기 위해서는 창업 준비 비자 D102라고 합니다. 이 기술 창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창업 준비 비자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창업 준비 비자는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 준비를 도와주는 비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준비 비자, 예비 창업자의 창업 준비를 위한 비자다. 자, 와시스 한 개 과정 이상의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한 개 이상의 수료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씩 총 4회, 최대 2년간 사업 준비 실적에 따라서 체류 자격 변경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기술 창업 비자, 자, 앞에는 창업 준비 비자, 자, 기술 창업 비자 D84, 이렇게 요걸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요 기술 창업 비자는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는 오아시스 80점 이상
그 다음에 다른 필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창업자에게 체류 자격 변경 및 연장을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이게 사실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기술 창업 비자, 앞에는 우리 창업 준비 비자를 거쳐서 기술 창업 비자 A4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사업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무역업 비자와 관련된 거는 개인 사업자도 됐죠. 근데 이러한 기술 창업 비자는 법인 사업자, 그 다음에 자본금 1억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일단 그 대상자 허가 요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외에서 뭐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일단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국내에 있는 전문대 졸업 이상입니다. 학사 학위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창업 이민센터에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아시스 80점 이상, 그리고 법인 설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규 발급을 한번 볼게요. 자, 오아시스 80점을 받으려면요. 일단은 오아시스 4 창업 소양교육 3일을 받고 나면 25포인트가 나오죠. 네, 25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멘토링을 받으면 10시간 받으면 15점이 나오고요. 법인 설립을 하면 역시 15점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몇 점이죠? 이거만 55점이죠.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소양교육을 받으면 15점, 여기 하면 70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80점 이상인데 교육받고 멘토링 받고 법인 설립을 하고 지식재산권 소양교육까지가 70점인데 10점이 모자라요. 특허 출원을 해야 됩니다. 특허 출원이 없으면 다른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20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기술 창업 비자를 발급을 하는데 외국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빡빡하다, 어렵다라고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요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거 때문인 거. 사실 특허 출원은 등록하고는 다르죠. 등록은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출원은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이제 특허청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 특허 출원이 20점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기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거는 이런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기술 창업 비자 DA4 법인 사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 항목은 313점 중에서 최소 1개 이상 항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보유와 관련되어서 일단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점수가 제일 커요. 8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럼 50점을 받습니다. 50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아니고 지식재산권을 출원을 했다. 그러면 특허는 20점, 디자인은 10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이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발명자로부터 내가 뭐 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특허의 경우에는 5점을 부여를 합니다. 디자인은 3점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비자로 해서 3년 이상을 체류했다. 그러면 15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오아시스 6, 오아시스 9를 이수를 했다면 25점. 그 다음에 자본금 1억 플러스 투자 유치를 했다. 80점. 그러니까 점수가 제일 큰 것이 자본금 1억 이상 투자 유치와 지식재산권 등록 80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신규 창업자나 젊은 창업자가 지식재산권 등록하고 자본금 1억에 투자 유치까지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등록이 아니라 출원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20점, 그다음에 디자인 10점, 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선택 항목이 135점이 있는데요. 일단 오아시스 2, 오아시스 4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25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 과정별로 이수를 했을 때 15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위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기술 창업을 이제 장려를 하다 보니 박사학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10점을 받습니다. 10점. 제일 높죠. 10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사학위 이상은 5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토픽 상급 이상을 취득하면 10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비자 연장을 한번 볼게요. 자, 비자 연장은 자, 특허 등록증, 그리고 사업 운영 증빙 자료, 그리고 사업 내용과 특허 연관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일 경우에는 사업 준비를 할 때는 일단 단기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오아시스 교육을 받고 체류 자격을 창업 준비 비자, 그러니까 D10-2로 받으셔야 되고요. 이후에 법인을 설립을 하시고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시고 그다음에 점수 80점 이상 취득을 하셔야지만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기술 창업 비자인 D84가 나옵니다. DA4가 나옵니다. 점수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자, 창업 준비 비자 D10-2 제출 서류를 한번 볼게요. 이게 글로벌 창업 이민센터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여기 다 떠가 있고 영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체크리스트가 다 나와 있고요. 이게 한글, 그다음에 중국어, 영어 뭐 이렇게 몇 개 나라 국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창업 준비 비자니까 스타트업 프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준비할 게 조금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해외 대학에 교환학생을 갈 때도 서류가 되게 복잡해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되게 복잡하던데 창업과 관련된 이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만약에 뭐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창업을 한다면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외국인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국내 사람 그러니까 친구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 파트너를 두고 같이 하는 게 사실은 그나마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오아시스 점수표입니다.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아시스 포인트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죠, 그죠? 예, 기입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정보, 회사와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오아시스 점수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거는 이제 그 중국인 유학생, 우리나라에 중국인 유학생이 제일 많다 보니까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소문으로 된 중국어로 된 신청서입니다. 오아시스 점수표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그렇게 막 쉽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죠? 예, 쉽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창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외국 가도 사실은 이런 신청서는 다 씁니다. 다 쓰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비슷하게 쓴다. 단지 그 절차와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하냐 안 하냐 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아시스 교육 과정을 한번 볼게요. 오아시스 교육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아시스 교육이 이제 총 이제 1에서 9까지 있다고 했는데 일단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아시스 1, 그러니까 오아시스 1은 우리가 기술 베이스의 창업을 원합니다. 사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 특허와 관련된 이 교육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고 필수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제가 언급했듯이 특허 점수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80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출원을 하면 20점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없으면 이 창업비자 D84를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이 15점짜리입니다. 목적은 지식재산권 취득에 필요한 기초 과목을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체류에 필요한 소양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총 18시간 교육을 합니다. 2주에 걸쳐서 하고요. 하루에 2~3시간씩 합니다. 이것도 소양 교육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주간 총 2~3시간 정도 하니까 적어도 한 9일 정도, 8일에서 9일 정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모든 과정은 참여자에 맞는 언어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고, 자,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 요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지식재산권이니까 변리사분들이 많이 오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도 오십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국가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제 특허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무역 실무와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로 그다음에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외국어가 능통한 자, 외국어가 돼야 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여기 내용이 되겠죠. 자,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좀 서툴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이해, 이걸 이제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이디어 창출하기, 이렇게 아이디어를 일단 우리가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추론부터 해야 되죠. 근데 이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무거나 다 특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명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꾸며내야 될까? 이 부분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특허가 제일 좋겠죠. 그다음에 이러한 발명 아이디어를 우리나라의 정해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어떤 식으로 취득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특허 제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변리사님에게 맡기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뭐 상업자 본인이 특허 제도를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특허 명세서는 어떻게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특허 명세서를 이해를 해야 되고 나와 똑같은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표법, 내가 어떤 상표를 정했는데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표법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 이제 25점짜리 오아시스 2 과정, 앞에 기초과정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심화교육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총 25시간이고요. 총 25시간 하고요. 12일간 교육받습니다. 하루에 2~3시간씩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과정에는 이제 해당 언어로 이제 교육을 하고요. 80% 이상 출석을 해야 됩니다. 강사 요건은 똑같고요. 일단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비슷한데 기초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앞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기초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깊게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깊게 물론 2시간 가지고 깊게 들어간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일단 심화라는 과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정보를 앞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심화해서 여러 가지 검색어를 이제 넣고서 검색하는 방법 이렇게 실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명 신고서 작성, 그 다음에 나는 맞다고 봤는데 거절이 됐다. 그 왜 거절됐을까? 그 중요한 거절에 대한 이유나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변리사님들이 많이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와시스2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와시스 3번을 볼게요. 자,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점수는 없어요. 일단은 특허가 출원 등록이 됐다 그러면 20점을 받긴 하지만 이 출원만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점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앞에서 우리가 원투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이 교육을 받은 수료자 중에서 창의성 높은 우수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특허청에서 출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원 비용 및 의견서 제출 비용을 전체 100만 원이라면 뭐 딱히 100만 원은 아니지만 100만 원보다 더 될 수도 있고요. 그 전체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만약에 특허 출원비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아도 1인당 한 건으로 제한합니다. 자, 비용은 50% 범위, 1인당 한 건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만 합니다. 상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원 비용은 자, 특허는 150만 원이고요. 실용신안 100만 원, 디자인 50만 원. 그래서 1번과 2번만 요거만 지원을 합니다. 요거 두 개만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등록 비용이라든가 특허증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전체 출원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전체 출원 비용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 만약에 특허를 낸다고 치면 150만 원, 50만 원, 200만 원이죠. 그다음에 등록비까지 합쳐서 다 합치면 396만 원. 이 396만 원에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50%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예, 이렇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아시스 4 창업 소양교육 25점이 이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자, 창업에 필요한 기본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창업에 필요한 이 소양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 자기 본토와 한국은 조금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내용은 보시면 이제 한국 사회의 심화 3,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한국 사회 기초 심화 또 나오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심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문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문화가.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제도, 그다음에 부동산, 주로 임대차 계약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업 제안서를 쓴다든지 또는 정부 지원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실무, 그다음에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기업 운영에 관련된 법률이 있겠죠. 예, 이런 관계 법령, 그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이 교육이 25점이라고, 사실 이 교육이 되게 중요하죠. 오아시스 4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아시스 5 교육을 보겠습니다. 오아시스 5 창업 코칭 및 멘토링. 우리가 앞에서 4까지 1, 2, 3, 4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좋을지 나쁠지, 시장에서 성공할지 안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붙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창업 코칭 또는 멘토링이라고 하고, 점수는 15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은 일단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일단 입지를 어디다 선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장 조사를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멘토링을 실시를 하고요. 주로 1대1 전문 코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공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창업을 하면 실패율이 되게 높습니다. 실패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이 코칭을 받으면 창업에 성공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실패율 자체를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오아시스 6을 볼게요. 요거는 이제 발명 창업 대전이라서 요 25점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특허 출원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런 외국인이 작성한 또는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 아이디어 그리고 이런 창업 아이템을 판로를 개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도 연계를 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창업 대전에 참가하면 25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쪽에 우리 발명 창업 대전이 되게 커요. 여기 나가면 이제 일단 점수를 주는데 여기에 나가면 이제 어떤 바이어와의 만남, 그 다음에 투자자와의 연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수화 시켜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서 만약에 어떤 상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자, 오아시스 7번은 창업 인큐베이션 졸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업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데 15점입니다. 자, 예비 창업자에게 이민자죠. 초기 창업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자산권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우수 수료자, 그다음에 입상자, 발명 창업대전 입상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을 해줍니다. 서울에 이런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뭐 지역 내에 있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경북대라든지 부산경제진흥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창업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자, 오아시스 8번입니다. 자, 법인 설립 지원인데 이건 점수는 없어요. 법인 설립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지원은 하지만 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 비자 취득 D84를 받기 위해서는 이 필수적인 게 법인 지원, 자본금 1억짜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법인 설립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창업 이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창업 비자 취득을 위해서 법인 설립 준비 절차, 이게 법인 설립이라는 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법무사라든지 뭐 행정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행정 업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이게 나와요. 사업자 등록증이. 근데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법원에 가서 법인 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들고 국세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다음에 오아시스 9번을 볼게요. 자, 오아시스 9번은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으로서 25점짜리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창업 이민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화 지원을 하게 됩니다. 1년 이내 대상자입니다. 1년 이내 대상자. 그래서 어, 선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간의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창업 사례하고 이제 정부 창업 지원 팁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에 띄워놓은 게 올해 나왔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제 모집 공고인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외국인도 사업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Q&A에 올라온 얘기입니다. 예,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 이걸 기재된 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입력, 그다음에 실명 인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신용정보센터 이런 쪽에 이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며칠 걸려요. 이걸 먼저 하고 나면은 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 웨이비 작업자나 초기 창업 패키지나 도약 패키지 이런 쪽에 또는 창업 중심 대학이나 이런 쪽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다. 라고 그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제가 심사를 다니거나 할 때 보면 외국인이 이제 미국 국적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중국 국적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들어올 때에 외국인 단독으로 대표를 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한국인 친구, 유학생이죠. 한국인 친구와 같이 공동 창업해서 공동으로 들어오셔서 발표하러 들어오시는 분들도 가끔씩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창업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작년 건데 2023년도에 한남대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 1호 창업이라 그래서 중국인입니다. 상상아트라고 이제 미술 키트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고체 물감 이렇게 친환경으로 해서 요거를 제조해서 유통하는 어떤 이런 거를 창업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남대학교가 이제 신문에 내고 보도 자료로 뿌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대 최초로 이제 외국인 유학생 1호 창업이라고 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작년 창업인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 대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창업을 한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업한 지는 2016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좀 빠른 시간에 했죠. 그죠? 예,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로 외국인 창업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서울 스타트업스 이제 포럼입니다. 이 네트워크인데 외국인 창업자 네트워크라고
서울 스타트업스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거는 폴란드 출신 사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명 정도로 시작해서 지금은 약 한 작년 2022년 기준 3,800명이니까 지금 한 4,0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할 때 좀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한국 기업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포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하는 이유를 이제 한번 봤더니 일단은 해외에서 먼저 창업 아이템을 떠올리고 한국에서 창업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한국의 IT 인프라가 되게 우수하고 빨라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전 세계의 전자제품과 관련된 뭐 게임, IT 기기, 뭐 핸드폰 이런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얼리 어댑터에 관련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IT 정보통신 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국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그걸 한국에 와서 먼저 적용해보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이유로 해서 한국에서 창업하시는 외국인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가 유학을 한국으로 온다든지 이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상사 주재원 등으로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생활하던 중에 창업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강대 학생 창업 기업인 VHP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사내벤처 이제 태그하이브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인도 출신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공대죠. ITT 졸업생인데 삼성전자에 이제 스카우트에서 한 10년 정도 일하다가 정보통신 기기와 관련된 제품을 이제 인도로 수출하는 그런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기부도 2023년부터 작년이죠. 이러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창업 활성화를 많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브라질 출신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이제 태우라고 가상인간입니다. AI를 이용한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포르투갈어, 한국어, 브라질, 뭐 이렇게, 원래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쓰니까요. 그다음에 스페인어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SNS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브라질에서는 꽤 인기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 이제 이런 아이템을 생각을 해서 이 친구가 서강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장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이런 가상인간 태우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룬 출신입니다. 존슨 펜 대표라고 그래서 이제 카메룬이 그렇게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는 아니니까 이게 특히 이제 전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정전이 좀 자주 일어난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카메룬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인도 청년입니다. 그죠? 이게 에듀테크 스타트업 태그 하이브인데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C랩이라는 투자 펀드가 있습니다. 그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창업을 했고요. 물론 이 친구는 되게 머리가 좋아요. 인도 IT 최고 대학이죠. ITT 공대 출신이고요. 삼성전자가 스카우트했습니다. 10년 정도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인도의 어떤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내에 사내 벤처 제도 C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C랩을 통해서 투자 펀딩을 받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외에도 사실은 이제 한국에 와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 그다음 멕시코, 오스트리아, 인도, 독일, 우즈벡 앞에서 우리 신문에 봤던 그 여성분이 우즈베키스탄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이죠. 네. 어, 로만 베르니두부죠. 예, 이분이 한국에서 앞에서 나왔던 이제 그 사진에 나왔던 그 코르파마라는 회사를 설립한
분입니다. 그분은 여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이고 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이거 다르죠. 한국에서 한국이 원래 미용이나 K-뷰티가 많이 유명하고 잘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전 세계 100개 나라로 수출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한 2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밟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꽤 대단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창업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한국에서 창업하시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물론 그 숫자가 왕창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키워주는 게 오아시스 프로그램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 오아시스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아시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외국인 창업 지원 사례, 뭐 여기까지 일단은 살펴봤습니다. 장시간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